예, 반갑습니다. 네, 녹색 정치하는 사회복지사 김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살면서 빠질 수 없는 돌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돌봄이 위기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돌봄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뭘까요? 우리가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살피는 일을 보통 돌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살아있을 땐 돌봄이지만 실제로 죽어가는 일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돌봄의 위기라는 것은 결국 이 사회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혹은 반대로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이 돌봄의 위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직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한번 정해보고 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앞으로의 30년의 삶이 있다면 한국 사회는 이 30년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30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30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돌봄을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돌봄을 줘야 한다라는 사회적 책무를 가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선 지금부터 3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돌봄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돌보아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의 30년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앞서서 우리 인구 얘기도 조금 나눴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도입하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사회엔 돌볼 사람보다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GDP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 생산력 그리고 경제력이 얼마나 인구 대비 나빠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인구 문제를 이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양자와 피부양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한편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들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논쟁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우리 사회의 30년 뒤에 우리를 책임져야 하는 사회복지 제도가 지금과 같은 관점에서 유지되고 진행된다면 과연 우리의 노후를 그리고 우리를 충분히 보살필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의문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30년 뒤에 과연 이 지구는 위험 한계선이라는 한계선을 지켜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구로 여전히 남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는 다리날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 기후재난이라든지 기후불평등이라든지 격차라든지 다양한 위기를 생산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후위기 안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회적 격차와 또 죽음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구 문제도 심각하고 또 복지제도도 아직까지 허술한 부분들이 많고 심지어 복합위기의 기후위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 정치에선 이걸 민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잘 발굴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 두 가지 사건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과 관악구 반지하 침수 문제였죠.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과연 이 두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부양 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발달장애인인 아들을 어머니 혼자서 돌보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시고 아프시면서 돌아가시고 그것이 방치되면서 벌어졌던 사회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관악구 반지하 침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한날 한시에 돌아가신 여성 노동자, 여성 장애인, 그리고 여성 청소년은 주거급여를 받는 주거급여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거급여를 받고도 빗물이 집안에 들어와서 내 몸이 잠겨도 제대로 구조조차 될 수 없는 집에 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기후재난이는 이런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고 더 자주 발생시킨다는 것이 지금 이 기후위기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노인 문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무연고로 생을 마감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지점입니다. 사실 기후위기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 미래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후위기는 곧 노인 문제라고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실제로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사회적 죽음 그리고 사회적 참사 외에도 우리는 이제 이 기후위기를 통해서 시시각각적으로 이런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 여름에도 굉장히 심한 문제를 일으켰던 온열 질환입니다. 온열 질환의 대상자 그리고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공간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돌봄과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열 질환자의 대부분의 사망 장소는 작업장이고 실내의 경우엔 집입니다. 곧 우리 사회 노동권의 문제가 기후위기에 맞물려서 작업장에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주거 불평등이 결국 사람을 집안에서 사망하게 만드는 일들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래프엔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온열질환 사망자는 8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되짚어 본다면 기후위기 하나로만 봐도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죽음이 존엄하게 진행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뒤에 우리 사회가 여전히 마주해야 하게 될 장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 그리고 노인 산재 문제, 그리고 노인 자살 문제입니다. 특히 노인 빈곤 문제는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 심각하죠.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시는 두 분의 노인 중에 한 분이 법적으로 빈곤인 상태일 경우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 문제도 우리나라 70대 이상,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높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인 산재 문제는 생각보다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기후 문제와 엮이면서 은퇴한 노인들이 재취업을 할 곳이 없으니까 야외 장업장으로 떠나고 그 야외 장업장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더위에 추위에 피할 수 없는 공간이니 그곳에서 일을 하시다 사망하시는 노인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시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봄의 위기일까? 혹은 이 돌보지 못하는 공동체의 위기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회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한 죽음을 갖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적어도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끝까지 존엄하게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우리는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하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출생 문제도 우리가 결국 늙어가는 과정을 상상하고 안락한 죽음에 대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돌봄의 위기의 문제도 공동체 회복의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 회복이 결국 우리 사회에서 이견과 갈등과 논쟁을 조정하는 민주주의의 실력이 될 것이고 또한 다양한 사회의 위기를
대응하는 능숙함에 달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전환적인 비전을 담대하게 갖기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그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김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